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을 둘러싼 이제 성추행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약간 두둔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2라운드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른 의원, 난 이미자 의원이 남자인 줄 알았다. 아, 이런 얘기는 왜 굳이 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성추행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른 의원이 뭐 이런 말을 일부 기자들한테 해서 또 이게 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뒷말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당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이미자 의원과 이채익 의원. 올드미스다. 못난 이미자다. 뭐 두둔하는 듯한 발언인데 내용이 이런 게 나와서 또 이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서른 의원이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 의원이 남자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또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자유한국당 민계욱 대변인은 서른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사과하라. 또 그러자 이제 서른 의원실 관계자는요. 임 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 강한 이미지 때문에 남성인 줄 알았지만 같이 의정 활동을 해보니 참 좋은 사람이더라. 좋은 사람이더라의 취지가 있는 거지 남자로 왔다 이게 아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무튼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채익 의원의 발언 여기 있습니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름이 제가 좀 약간 혼동됩니다. 하여튼 이미자 의원에 대해서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라며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모멸감을 주고 성추행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 표현이요. 이거 듣고 보면 이미자 의원으로서는 이른바 의문의 일패인 듯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이미자 의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까지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제가 아니요. 문희상 의장은 좋은 집안에서 경복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승승장구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 의장까지 했으니까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네, 주변에서 저 발언을 듣던 다른 의원들이 좀 이상하니까 그만해 했습니다. 근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얘기해서 결국은 못난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뭔가 두둔하고 그다음에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려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좀 묘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 그 이미자 의원 문제가 터졌을 때 저 상황에서 이미자 의원 본인이 즉각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황을 보니 이미자 의원이 문제 제기를 그 자리에서 이건 저에게 명백한 성적인 모욕감을 줬습니다라고 문희상 의장께 문제 제기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전형적으로 싸우다가 너 왜 반말해? 라고 해서 그 반말한 걸로 지금 저 끝까지 간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채익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결국은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부적절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300명의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부처와 마찬가지의 권한과 책임과 위엄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선진화가 되려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모든 법안, 의안,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소신투표, 자유투표를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헌법기관인 만큼 본인의 책임, 본인의 판단, 본인의 권위를 가지고 매사에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면 저렇게 간단한 가벼운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조롱거리나 될 만한 저런 행동은 막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점을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 첨언을 좀 한다면 예. 이게 이제 저런 그 좀 수모스러운 상황에서 예. 즉각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냐고 하면 그거는 또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근데 저는 이게 뭐 볼을 만지기 이게 그야말로 강제추행이라고 예. 법정에 갔을 때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추행이냐 뭐를 떠나서 부적절한 행동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만졌을 때 이러시면 뭐 성희롱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성희롱이 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오고 갔다고 그렇죠. 그런 한다는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게 이제 뭐 몸으로 맞고 이런데 남녀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몸싸움이 나는 상황에서 뭐 성희롱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좀 오바스러운 면이 있지만 예. 근데 그 의장께서 손을 저렇게 볼로 저러는 거는 예.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예. 성추행, 뭐 성희롱 논란이 아니라 저런 행동 자체는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기사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분 오열 바른미래 분당 패스트트랙 탄압. 패스트트랙은 지금 법안 얘기인데 여기는 분당으로 가는 패스트트랙을 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소강권 찬성파에서는요. 유승민은 좁쌀 영감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이건 약간 좀 인신공격성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자 반대파는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 관철시킬 것이다. 안철수, 유승민 신당 창당설도 뭐 일각에서 하는 얘기겠죠.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당이 쪼개질 듯하다 이런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유승민, 오신환, 손학규, 김관영 탄핵 추진 그리고요 그 밑에 줄입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 제출 6탄 저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뭐 요 표현들이 있네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김관영 정치할 자격 없다. 유승민 의원은 좁쌀 영감이다. 날 강제로 사임시켰다. 뭐 그러자 권은희 의원이 사임 원했다.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민수 교수님,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사실은 모습은요. 한국당과 이른바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 내의 일부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 반으로 딱 갈라서 대치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요.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 제출 6탄 저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요.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은 쪼개질 듯한 모습이에요. 분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럼 향후에 유승민 의원 그쪽 이른바 걔는 한국당 핵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당장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언론 제목에 신문 나왔듯이 분당행 패스트트랙은 이미 탄 겁니다. 탔는데 이 역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330일이 있듯이 제가 볼 때는 그건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럼? 적어도 추석 이후 정기국회 직전이나 이 정도까지는 이 열차가 달려갈 것 같아요. 계속 분당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이 이질적인 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졌는데 큰 지향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근본적인 걸로 들어가면은 바른미래당이 범야권으로 갈 거냐, 범여권으로 묶일 거냐, 이거가 근본적인 게 있다고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유심히 바라본 게 이른바 진안개라고 하는 이태기 의원이나 뭐 김철근 전 대변인 이런 분들은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벌써부터 며칠 전부터 사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국민의당 의원들이 좀 주춤했어요. 근데 어제 상황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이 사보임 반대에 같이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손학규, 김관영 두 지도부에 대해서 탄핵 쪽에 뭐 의총을 열자는데 또 합류하거나 하는 거 보면은 이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독일에 가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당초 9월 얘기했는데 적어도 입국 시기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에 개입하는 게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뭐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계 8명 이끌고 보니까 8명이죠.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치열하게 당권을 놓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겁니다. 너가 나가라. 내가 남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은 좀 계속 진행될 듯하다. 계속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옥새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계 개편 과정에서는 예. 그걸 놓거나 나가는 순간 광야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교섭단체 틀 안에서 예. 이 국고보조금도 상당히 많지 예.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모색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사실 뭐 한민석 교수께서 이 표현을 그게 정치권에서 흔히 씁니다. 이른바 정계 개편.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이합집산 아닙니까? 흩어져 모여서 다시 모이는 거. 그 과정에서 그래도 당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지만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셈법들이 지금 녹아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청와대 새 대변인 인선 기사가 있는데요. 짧게 좀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이쪽에 있군요. 청와대 신임 대변인 고민정 파격 발탁. 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발탁의 이유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정무 감각, 검증 부족 등 뭐 지적하는 목소리도 살짝 좀 나왔습니다. 일단 내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임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사로 정치권 입문 이후 빠른 속도로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변인이 되면서 사실상 뭐 승진한 셈이 됐죠. 여기 지적한 내용이 좀 있네요. 다만 지난 2년간 부대변인으로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주로 담당해왔다는 측면에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검증 과정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런 부분이네요. 자, 요거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어제 새 대변인 인선. 아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새 대변인 뽑기까지.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예. 전에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언론인이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인 출신 또 쓰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얘기도 잠깐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다시 언론인 사이에서 찾고 있다라는 설도 나왔는데 예. 어쨌든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언론인 출신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인사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왔던 예. 부대변인을 내부 승진 형태로 그냥 그렇게 선임하겠다라는 예. 그런 의지가 느껴지고 조금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은 예.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자임하고 있고 개혁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막상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은 5060 세대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40세 전후에 여성 대변인이 나왔다. 그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인데. 만으로는 39이라고 또 해요.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39 정도면 예. 요즘 세상에서 고령화가 돼서 젊어 보이긴 하나 좀 예전에 386 세대 대비할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세대적으로 열려 있는 인사라고 볼 수는 있겠고 예.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은 이제 언론 본인들의 어떤 생각인 건지 예.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예. 기사로 실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 정무 감각 부족이라든지 또 대통령 딸뻘이라서 대화하기 편하다 이런 식의 예. 언급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그 30, 40대 여성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라고 하는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뭐 회전문 인사 뭐 그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근데 계속 그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나쁘게만 말할 수는 없고 예. 지켜보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좀 안정되고 또 대변인의 그런 논평이 좀 아침에 기분 좋게 해줘야지 짜증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전에 김인겸 대변인이 예. 너무나 큰 실망을 주고 갔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좀 일단 덕담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좀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기대보다 그냥 잘 됐으면 잘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덕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요 내용은 이 정도로 가고요.